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문장이다. 모든 동물은 다리가 4개가 있다. 맞나요? 모든 동물은 다리가 4개 있다? 그렇지 않죠. 그죠? 거짓이죠.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날지 못하는 새가 있죠. 어떤이라는 것은 일부 하나만 있어도 돼. 여기에 모두는 모두 다 다리가 4개라야 돼. 모든 동물이라 써 있으니까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자연수는 양수다. 모든 자연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양수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자연수는 음수다. 어떤 자연수 음수는 음수인 것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얘는 한 개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죠.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을 포함하면 그 문장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이나 모든이란 말이 있으면 명제를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어떤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P라고 할 때 전체 집합 U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 참이 되기 위해서,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뜻이냐면 U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이 돼야지만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P의 U는 P와 U가 같으면 참이고 다른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같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모든 원소가 몽땅 다 U의 부분 집합이라야지만 얘는 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참이 되지 않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수백만 개 중에 한 개만 있어도 그것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2번 어떤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2번이 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U의 원소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참이 되는 게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공집합만 아니면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참이고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된다. 그리고 하나도 없으면 걔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약을 한 걸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보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채워 넣으면 됩니다. 어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놈의 조건 진리 집합을 P라고 할 때.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이 참이 되려면 모든 X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X가 P의 진리 집합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U하고 P하고 같으면 되겠지. 그죠? 요놈이 첫 번째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이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P랑 U랑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치? 같지 않으면 안 된다. P랑 U랑 같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가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떤 X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그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죠. 공집합이 아니면 되죠.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가 이게 거짓이 되려면 P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공집합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얘는 거짓이다. 어떤이라는 표현은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돼. 그래서 자, 근데 실제 문제를 가지고 보면 조금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다 0이 돼야 돼.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성립하는 것은 X의 X-1은 0이라서 2차 방정식을 풀면 X는 0 또는 1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놈의 진리 집합은 0과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지. 0이랑 1일 때만 얘가 참이지 0, 1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여기 P는 진리 집합이 0하고 1이고요. 따라서 P와 U는 같지 않죠. 그죠? 모든일 때는 다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근데 얘는 너무 많이 빠졌어. 그지? 실수 전체 중에서 되는 게 2개밖에 없잖아. 안 되는 게 나머지 다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x가 됐네.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어떤 x가 존재하잖아. 그지? 자, 1하고 0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진리집합은 똑같아요. 0하고 1이야. 그런데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왜냐하면 이 p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볼까요?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이 명제는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명제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모든, 여기는 어떤. 그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다 되느냐? 해봐야죠. 그지? 자, x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참이냐? 자,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내가 1을 더해주면 양변에다가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x제곱 플러스 1은 모든 수가 다 1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0보다 큰데 같다라고 써놨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거든. 크거나 같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방정식을 풀면 x는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잖아.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실수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요놈의 진리집합이 결국은 뭐냐 하면 실수 안에서는 없단 말이야. 공집합이 돼버려요. 하나도 없어. 절대 없어. 어떤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는데 얘는 바로 거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걸 부정을 해보면 부정이란 말은 있잖아요. 이 명제를 부정할 때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이 있는 명제를 부정할 때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p의 부정은 not p예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not p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걸 부정하면 어떤의 부정은 다시 모든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 이렇게 하면 어떤 x에 대한 이 문장의 부정이 된다. 즉 x인 p인 x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의 부정어는 서로 왔다 갔다 한다. 모든과 어떤이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리고 p이다의 부정은 왔다 갔다 not p이다. not p를 부정하면 다시 p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바꿔줘야 돼. 두 번 바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모든의 부정, 어떤의 부정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채워보면 정리된 걸 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p다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그지?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의 부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문제,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0보다 작다에 부정을 해보래요. 그러면 어떤 실수, 여기 모든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 명제의 참거짓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참이란 얘기는 이게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절대값은 모두 0보다 크단 말이야. 절대값은 모든 실수의 절대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까지 포함해서. 그치? 그래서 어떤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데 다 되네.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지. 참. 그죠? 참이 된다. 그럼 반대로 부정하기 전에 원래 명제는 어떠냐? 원래 명제는 어떠냐? 얘는 거짓이다. 그죠? 거짓이다. 모든 게 다 0보다 작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과 부정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명제의 참거짓, 부정의 참거짓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가 된다. 그지?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고,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것이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같다의 부정은 뭐야? 같지 않다가 되겠지. 그지? x제곱 플러스 2x는 0과 같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직접 한번 적어보자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부정을 말하래. 부정.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자, 요거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요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이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어떤 것은 얘가 0보다 크냐? 자, x제곱 플러스 x. 자, 요것이 참인이라는 걸 증명해 보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반의 제곱이 얼마냐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 부분은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요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거기다 4분의 3을 더해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같다고 붙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참이죠. 그죠? 얘는 참이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되느냐? 얘는 원래 명제는 false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사다리꼴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있을까요? 있겠죠. 사다리꼴은 정의가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되거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사다리꼴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요 놈을 빼고 요 놈이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얘도 사다리꼴이지, 그지? 그래서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그럼 이놈의 부정은 거짓이겠네. 부정을 해보면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사변형이 아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의, 증명, 정리의 용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용어의 뜻이 명확한 것을,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한다. 정의. 명확하게 정해놓은 거고 얘는 바로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했어.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각도 다 같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런 약속을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자, 그 다음에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밝혀진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바로 증명이라고 한다. 증명이라고 한다. 이 증명은 정의를 이용해야 돼. 정의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가정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 공식 뭐 이런 걸로 생각해도 돼요. 공식. 이미 밝혀졌다는 거. 그걸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면 요 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미 밝혀졌단 말이야. 요 각이 다 그리고 몇 도가 돼? 60도가 된다. 우리가 이거 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풀 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들이야.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인 명제.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또는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정리라고 한다. 정리. 자, 얘는 이 증명을 했으면은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미 증명된 명제 중에서 다른 기본이 되는 것, 기본이 된다는 거는 기본이 된다는 게 뭔지 좀 애매하잖아, 그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정리들 또는 공식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정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냐 하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게 직각삼각형이면 직각을 낀 이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남은 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된다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보면은 이 거꾸로도 돼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두 개를 제곱해서 더했더니 남은 하나의 제곱과 같아. 그러면 요 남은 거 하나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이 90도다라는 것, 그 반대도 된다는 거야. 이거를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보면 이렇게 가는 것도 되지만 오는 것도 돼요. 여기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잖아. 그지?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그건 우리가 그 수학에서 말하는 공식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공식들. 대부분의 공식들이 그 명제와 아직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 반대, 그 명제의 역 둘 다 참이 될 때 그것을 정리라고 일반적으로 한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명제와 그 역이 둘 다 참일 때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은 뭐냐?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것을 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것을 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원래의 명제와 역이 둘 다 참면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우린 그걸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정리인지 정의인지 한번 봅시다. 정리라는 것은 성질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공식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죠. 그죠? 약속이야, 약속.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를 설명하는 약속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요 밑각이 같아. 얘는 밑각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등변 있는 요 두 개를 이은 요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요 각을 밑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 거는 각각의 정의지. 근데 그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이건 성질이 되는 거예요. 성질인데 다른 문제를 많이 풀 때 사용해.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하잖아. 그지? 이미 밝혀졌단 말이야. 그게 참이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그걸 밝혔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따라서 요것은 바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래. 얘는 참인가 봐. 그지? 참이 아니면 증명하라고 안 하겠지. 자, 거짓이면 발례를 드시오. 이렇게 말해요. 발례를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발례를 들어라. 거짓일 때는 발례를 들어라. 참일 때는 증명하시오. 참인데 예를 드시오. 이런 건 없어. 알겠어? 참인 건 반드시 증명해야 돼. 예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건 참이라는 걸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선생님은 착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라면 그분들은 다 착하다. 우리 선생님도 착하고 옆반 선생님도 착하고 아무리 착한 선생님 많이 예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야. 뉴스에 한 번 나온 선생님, 그 선생님 한 분으로 충분히 얘는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인 것은 아무리 예를 많이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죠? 자, 우리는 n은 자연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n제곱 플러스 n을 계산하면 얘는 항상 짝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수는 수없이 많잖아. 그지?
자연수. 예를 들어서 1 집어넣고 해봤더니 짝수네. 2 집어넣고 해봤더니 짝수네. 3 집어넣고 해봤더니 짝수네. 이렇게 아무리 예를 많이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예는 단지 예일 뿐이다.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자,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것은 n으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n으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때 첫째로 자연수를 종류별로 나눴을 때 만약에 n이 홀수라면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짝수가 돼요. 그래서 홀수 곱하기 짝수의 결과가 돼. 짝수.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짝수가 되니까 결론은 n제곱 플러스 n은 짝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가 짝수고 그 짝수에다 1을 더한 것은 여기는 홀수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앞에가 짝수고 뒤에는 홀수가 돼. 자, 이렇게 곱해도 얘는 짝수란 말이야. 그지? 짝수란 말이야. 자,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은 이때도 짝수가 된다. 자, 자연수를 두 개로 분류를 했어. 나눠봤어요. 두 개로 분류를. 왜냐면 세상에 있는, 자, 예를 들었는데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다 착하다는 건 예를 보여줬으면 그건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홀수 다 되고 짝수 다 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가 다 된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모든 경우를 모든 자연수에서 다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놈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두 번째 증명할 거 다음 명제를 증명하시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3n은 짝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첫째, n이 짝수일 때 n제곱 플러스 3n은 이렇게 쓸 수 있다. n에 n 플러스 3. 자, 이렇게 될 수 있고 요 n이 짝수면 요 놈은 홀수다. 3 더하면 그지? 홀수. 하지만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된다. 그죠? 짝수가 된다.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n제곱 플러스 3n은 짝수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홀수일 때.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3n은 n으로 묶어버리면 n 플러스 3이 되고요. 요 n이 홀수기 때문에 곱하기 그 홀수에다 3을 더하면 얘는 짝수란 말이지. 짝수, 그죠?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도 짝수가 된다. 세상의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로 나누면 자연수 전체를 커버하죠. 그죠? 자연수도 짝수 모아놓고 홀수 모아놓고 짝수일 때 짝수라는 걸 보여줬고 홀수일 때 짝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수에 대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1번과 2번에 의해서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말이죠. 명제의 역이 뭐고 대우가 뭔지 이해하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과 귀류법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명제의 참거짓을 일단 준비하는 차원에서 참거짓을 판별해 봐야 하는데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죠. 그죠? 정삼각형이면 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인가? 아니죠. 그죠? 거짓이에요. 그죠? 자, 지금 예를 보면은 여기 정삼각형 이라는 건 이면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정삼각형 이렇게 같은 말이네. 그지? 자, 이 명제에서 보면은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 같은 말이네. 그런데 여기에 이면이다 이렇게 문장을 P이면
P이면 Q이다의 구조로 고쳐놓고 봤을 때, 이 앞부분이 가정인데 이 뒷부분은 결론이고, 그죠? 여기는 가정이고 결론인데 이 가정과 결론이 서로 바뀌었죠? 요렇게 요 앞에 있는 명제와 여기 또 2번에 있는 이 명제를 보면 이 둘이 가정과 결론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처음에 있는 이것을 원래의 명제다. 그래서 원명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놈은 바로 뭐냐? 이 원명제의 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역.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그것을 역이라고 해요. 역. 알겠죠? 자, 이 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마른 모면 평행사 변형이다. 마른 모면 평행사 변형이다. 참이지만 평행사 변형이라고 해서 다 마른 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뒤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 한번 정리하면서 볼까? 자, 여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바꿔서 말하면 이 앞부분이 지금 가정이란 말이야. 가정. 뒷부분이 결론. 이건 배웠죠. 그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 적으면 이면 이다. 이렇게 고쳐보면 뭐냐? 사각형, 그 역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면 그 사각형은 마름모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역은 중요한 게 뭐냐? 이 원래의 명제는 얘는 참이에요. 얘는 참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바꿔놓으면 얘는 지금 거짓이야. 거짓. 그런데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예를 들었죠. 그죠?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 b제곱 간단하게 그냥 써봅시다. a제곱 b제곱 c제곱이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삼각형에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그게 직각삼각형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명제도 참이지만 역도 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 이 두 개를 내용을 보면은 그 명제와 역의 참거짓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성이 없다. 얘네들은 서로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 관계 있는 것은 뭐야? 어떤 명제가 있어요. 명제. 그 명제의 부정. 부정은 얘네들은 참 거짓이 관계가 있어. 그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고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 명제가 있고 역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얘가 참이어도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명제가 거짓이어도 그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제각각이라는 거지. 제각각이다.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말장난처럼 우리가 말을 앞뒤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될 때도 있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제가 참이어도 역이 거짓일 수도 있다. 명제가 참이어도 역도 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빈칸 채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해봅시다. Q이면 P이다. 이렇게 쓰고 이 명제를 P면 Q이다의 역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해서 바꾼 명제. 야, 요건 새로운 거예요. 자, 요 앞에가 가정이잖아. 그지? 가정. 여기가 결론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정과 결론을 바꾸긴 바꾸는데 역처럼 바꿨는데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부정해서 바꾼 거예요. not Q이면 요걸 부정해서 not P이다. 이렇게 부정해서 서로 바꾼 명제를 그 명제의 대우라고 해요. 대우. 자, 내가 지금 이 어떤 명제를 얘기했는데 명제를 얘기했고 그 명제의 역이 참거짓이 서로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있잖아요. 대우. 얘는 참거짓이 일치해요. 일치. 역은 관계없다. 얘는 관계없다. 관계없음. 그지? 대우는 관계가 있는데 일치한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얘는 관계없어. 그럼 또 관계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잖아. 그지? 부정. 그지? 부정. 부정은 참 거짓이 서로 반대다. 그랬죠. 반대. 그지? 반대.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 알 수 있네. 명제가 있는데 부정을 하면 그 명제의 참 거짓이 서로 반대가 된다. 그죠?
그리고 명제와 역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뭐라 그랬어?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명제가 있고 대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참거짓이 일치한다. 아이고 이씨 하여튼 안 눌러줘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눌러져? 응? 아까 눌렀는데 말이야. 일치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얘는 여기니까 이렇게 여기니까 바꾸면 되겠지. 그지? 자, 여기는 서로 지금 이렇게 여기에요. 여기니까 어떻게 바꾸면 돼. 그지?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대우잖아. 서로 대우니까 얘는 바꿔서 부정을 해야 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얘랑 얘랑도 대우란 말이야. 이렇게 대우란 말이야. 그럼 바꿔서 not P이면 부정을 해야 되니까 not Q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네 둘도 서로 여기지? 바뀌었잖아. 그지? 서로 여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원래 명제가 있고 여기 있고 또 이 명제의 대우가 있고 이명제의 대우, 이명제의 대우가 서로 이렇게 된다. 이때 얘랑 참거짓이 일치하고 얘랑 참거짓이 일치한다. 근데 얘네는 관계가 서로 없다. 그죠? 관계가 없다. 여긴 부정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명제의 부정 있잖아요.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명제를 부정하면. 자, 얘는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명제를 부정하면. 자, 우리가 어떤이나 모든이란 말을 가지고 있는 명제. 모든이란 말을 가지고 있는 명제. 이건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 그 다음에 조건도 부정할 수 있어. 조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 밖이다. 교과 과정 밖이다. 그러나 궁금할 수는 있겠지, 그치? 궁금할 수는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울 때는 명제의 부정을 배웠거든. 그래서 명제의 부정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이버나 또는 구글에서 명제의 부정이 뭔지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명제의 부정이 뭘까 일단 예상을 하고 한번 보세요. 아마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해봐라 그랬어요. 역과 대우를 말해봐라. 일단 요놈을 굳이 말하자면 원명제가 되겠네. 그지? 원래의 명제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럼 첫째로 역을 써봅시다. 역을 앞뒤를 바꾸면 돼. 루트 x가 2보다 크다 이면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의 대우를 쓰자면 대우는 바꿔서 부정하면 되니까 여기 바꿔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 부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 원명제 참거짓을 한번 해볼까? 4보다 크면 루트 x는 2보다 크대. 4보다 크면 루트 x는 2보다 크대. 루트 x는 2보다 크다라는 것이 얘는 참이 되겠죠. 그죠? 이 원명제의 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우도 참이 된다. 하지만 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해봐야 된다. 루트 x가 2보다 크면 양변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x는 4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참이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잘 보면 원래의 명제도 참, 역도 참.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 다 참이네. 그지? 참. 자, 여기 원명제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근데 이걸 원래의 명제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P이면 Q이다의 꼴로 나타내 봐야지. 어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면 그 사각형은 생략하고 정사각형이다. 이게 원래의 명제예요. 그러면 역은 어떻게 되느냐? 바꿔야 되니까
어떤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돼. 이때 잘 보면 사각형이 똑같이 들어가지, 그지? 사각형에서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때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대전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전제. 대전제. 응? 그래서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false잖아. 그지? 하지만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원명제는 거짓인데 역은 참이네. 그럼 이놈의 대우는 어떻게 될까? 대우도 당연히 원래의 명제와 참 거짓이 같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죠? 대우는 어떻게 쓰느냐? 어떤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아니면 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대우를 이용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뭐냐 하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해. 어떤 명제가 참이래, 참이야. 그래서 증명을 해보래,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해보래. 근데, 이거 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명제의 역을 증명을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증명을 해도 된다. 역을 증명해도 된다. 왜냐하면 명제와 역은 왜 역이라고 했어? 역 아니죠, 그죠? 이 명제의 대우를 증명하는 거야. 대우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면 이 원래의 명제도 참이라는 걸 증명한 것과 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거짓이 일치한다 그랬잖아. 그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려는데 어려우면 대우가 참이라는 걸 증명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수 x에 대해서 대전제입니다. x제곱이 짝수면 가정이에요. n도 짝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자, 어떤 대전제가 있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요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는 항상 앞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대전제고요. 요 앞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기 뒤가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어떤 제곱한 수가 짝수래. 제곱한 수가 짝수는 제곱 4를 해볼까? 4. n제곱이 4라고 해보자. 이런 거는 예를 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야. n제곱이 짝수다. 그러면 n제곱이 짝수다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n제곱이 짝수다. 자, n제곱이 2k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n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2에 2k가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놈의 대우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대우. 자, 이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일 테니 나는 대우를 증명해보자. 대우를 찾는 거예요. 대우가 뭐냐?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짝수가 아니면, 즉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이걸 증명해. 왜냐하면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이 부정된다. 이게 대우니까, 그치? 자연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연수라는 거는 이제 자연수라는 것은 대전제니까 n이 홀수라면, 자연수 중에서 n이 홀수라면 제곱한 놈도 홀수가 된다라는 걸 밝히라는 거죠. 그죠? 난 얘를 증명하면 돼. n이 홀수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참이에요. n은 2k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k는 1, 2, 3 땡땡땡 자연수. 자, 홀수라면 n은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요놈을 n 제곱을 할 수 있죠. 그죠? n 제곱을 하면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요놈을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앞부분까지 n제곱은 요 앞부분까지 2로 묶어보면 2에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k라는 것은 자연수는 계산을 해봤자 얘도 자연수가 된다는 거지. 자연수일 뿐이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어떤 k의 꼴에다가 1이라는 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홀수. 그죠? 이런 홀수의 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n제곱도 홀수다라는 걸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n이 홀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n제곱도 홀수다. 따라서 그놈의 대우도 참이다. 요놈의 대우는 다시 월명제가 되니까, 그지? 얘도 참이 된다라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요거 한 번 더 적어줘야 돼요. 이거 대우도 참이다라고 한 번 더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원래 직접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 대우를 그 다음 명제의 참임을 증명해 보시오. 자, 이것도 뭐죠?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이거 따지기 힘드네. 왜 똑같은 걸 하래? 좀 뭘 다른 걸 하라 그러지. 똑같은 걸 이거 왜 하냐고. 응? 생각이 없어. 대우를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 곱해서 0이 아닌 경우는 너무 많잖아. 그지? 이걸 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요 앞으로 가져오고 요걸 부정해서 뒤로 가져가고 부정, 그지? 부정해서 앞으로 가져가고 얘도 부정해서 뒤로 가져가면 그게 바로 대우가 된다. 대우. 요놈의 대우를 써보자고. 그러면 A가 0,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란 말이야. 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이것이면 참이니까 두 줄이겠다. 그지? A, B 곱도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경우를 다 생각해 보자고. A가 0이고 그리고 B는 0이 아닐 때,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가 0일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A가 0이고 그리고 B도 0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 자, 이거는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한 거예요. 자, 이때 A, B는 뭐가 되죠? A, B는 0이다. 요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A, B는 0이다. 요때는 0끼리 곱하면 A, B 당연히 0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다 결론이 나온다. 결론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얘는 참이다. 대우가 참이니까 그놈의 원래 명제 얘도 참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쩝쩝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냐? 배고파 지금. 너무 오래 떠들었더니. 자, 귀류법은 대우랑 비슷한 건데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할 때 그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그 명제를 부정하거나, 이 뜻이야. 야, 여기 국어인데 어렵다 이거 지금. 그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 또는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제를 부정하면 가정도 잘못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게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는 방법인데, 명제를 부정했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모순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순. 창모 방패순. 모순 알죠? 그죠? 모순. 이와 같이 해서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귀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결론을 부정했더니 돌아간다. 이것은 오류를 얘기해요. 오류. 잘못된 것.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더라. 결론을 부정했더니 잘못되더라. 그럼 뭐냐?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 보시오. 자, 그러면 귀류법을 이용하면 결론을 부정해야 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2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B, 그리고 A와 B는 둘 다 정수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A와 B는 서로소인 분수의 꼴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A는 0이 아니고 둘 다 정수면서 서로소인 그런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양수니까 뭐 자연수라고 해도 되겠네. 그지? 0을 제외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를 이쪽에 곱해서
루트 2a는 b가 되고요. 양변에 a를 곱해주면 부등식의 성질.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 a제곱에다가 2를 곱한 것. 양변을 제곱해보면 b제곱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b제곱이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짝수. b제곱이 짝수. 그러면 b제곱이 짝수면 우리는 b가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 b도 짝수다. 왜냐하면 좀 전에 증명했잖아. 그치?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b 대신에 2k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a 제곱은 2k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2a의 제곱은 4k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a제곱은 2k 제곱이 돼. 그러면 여기서 뭐냐? a제곱이 짝수란 얘기야. a제곱이 짝수란 얘기. a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야.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왔지. 그치? 근데 여기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b도 짝수고 a도 짝수면 여기 서로서라는 조건에 어긋나잖아. 그치? 공약수 2가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긴 거예요. 모순. 자, 그럼 어디가 잘못됐냐? 야, a가 짝수면 제곱이 짝수랑 잘못됐냐? 아니네. 그럼 여기서 잘못된 게 여기 지금 화살표가 다 두 개라고요. 다 참이야. 이게 지금 다 참이 되는 거라고. 참인 명제들만 사용한 거야. 쭉 가보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어디가 잘못됐냐? 바로 여기가 잘못됐다. 아,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는구나. 루트 2가 무리수라고 정하면 안 되는구나. 아,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니까 무리수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구나.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이게 기리법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 이제 명제단원이 다 끝났어요. 명제단원이 다 끝났고, 아, 필요충분 조건이 남았구나. 충분 조건과 어떡하지? 필요 조건은 너무 긴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